한기수의 한큐. 한큐.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늘릴 수 있게 또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고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볼 테고요. 매니저님과 또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연결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니까 링크 타고 오셔서 매일같이 시황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디서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 무료 방송에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 좀 많이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지루한 장세는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또 이런 말을 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이제 하반기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채널들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기수 매니저님이 궁금하고 또 알고 싶다면은 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 그래도 흐름이 좋고 생각보다 금요일장인데 빨간불이네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 빨간불이긴 한데 그렇게 좀 뜨뜻미지근해서 네. 뭐 이렇게 쾌재를 부르거나 그럴 만한 장세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도 탄탄한 하반 경직이 나오고 있고 종목군들은 선별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규수 한큐를 통해서 아마 중요한 시장 키포인트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종목군들을 제가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라 MMD라고 하는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가도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움직임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이제 탄력적인 반등세는 아닙니다만 이제 눌림을 주고 이제 재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이고 최근에 눌림이 좀 커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여기 주가가 오늘 눌림을 주고 강하게 치고 가는 반등이 나타났고요. 윗꼬리를 길게 달고서 고점에서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양봉 자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오늘 그렇게 많이 강세를 보인 것은 아닙니다만 테슬라 모터스의 신고가 행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삼성 SDI 같은 종목들도 강bab선 시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전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성장 가치가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라의 밴드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됐거나 못 올랐던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반등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앞서 제가 한규수 한큐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지수는 약간의 답보 상태가 나오고 있죠. 그 답보 상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미 주도 섹터권의 종목들은 알게 모르게 시장에서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종목들도 그 뒤를 따라서 다시 제자리까지 왔고요.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홀딩하는 전략은 역시 필요하겠고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는 아직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들 중에서 강한 반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고 좀 오른 상태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공개를 드렸습니다. 아마 한규수 한큐를 통해서는 이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여러분께 공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터진 상태에서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죠. 요즘 장세의 특징은 뭐냐면 가는 종목,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더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대장주 맥락, 에이스테크와라든가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할 때 나머지 못 올랐던 종목들도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이라든가 HRB 같은 종목들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오르는 상태지만 그들 종목으로도 매가 확산될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은 직전 고점 신고가 기록한 상태에 약간의 숨고르기는 전개되겠습니다만 대장주 맥락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눌림이 나올 때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범양건영이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범양건영은 이낙연 테마주로서 강세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벌써 또 수익률 자체가 70%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를 쫓아서 종목군들이 조금씩 올라오죠. 어제 부국철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종목군들의 반등세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아직은 대선주들은 대선까지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잔파동을 보는 게 아니라 대선주들은 대선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 지지율이 높은 사람의
관련주들의 반대세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주가는 좀 오르는 것이지만 아직도 갈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높은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낙연 씨의 지지율 자체가 떨어지거나 내지는 이낙연 씨가 대선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의 어떤 반등 흐름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선주에 대한 중장기 관점의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또 남북 경협주와 함께 다시 한번 정세 테마주들이 네. 서로 번갈아가면서 뭐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장이거든요. 테마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않아도 그렇죠. 하나씩 가져가 준다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보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한 규수의 한 큐로 봤을 때 오늘 장은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장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21선 회복됐다는 부분이죠. 21선 회복,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21선을 회복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럼 지수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21 이평선을 회복했다라는 얘기는 시장의 방향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가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네. 21선을 회복했다는 부분들은 아직은 그렇게 강력한 시그널은 아닙니다만 시장에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는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 그동안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듯이 오늘 21선을 회복한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뉴욕 증시는 이제 신고가 경신이 났었었죠. 어제 미국 뉴욕 증시는 신고가를 기록했고 대신에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미국 뉴욕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여전히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음봉으로 마감이 된 겁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날 휴장이죠. 그리고 이제 독립기념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가 어떻게 확산될지에 대한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신고가를 기록한 강세가 나타난 부분, 이 부분을 일단 주목하시는 게 좋겠고요. 미국 뉴욕 증시 반등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도 오늘 동반 반등입니다. 열 이틀 동안 전강 후약의 흐름대세가 나타났다가 오늘 이제 반등세를 기록하고 또 그러면서 오늘 다시 이제 재반의 평선까지 올라선 모습이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시장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셔도 됩니다. 반등폭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시그널가 될 수 있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중국 증시가 여전히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국 증시가 고점에서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죠. 자, 그동안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하고 커플링하면서 동반 강세를 기록했고 이런 상태에서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경계감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 증시가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증시가 올라갔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내지는 전쟁 대립 구도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또 화웨이라든가 일부 기업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화웨이에 대한 일부 제재가 완화됐고 무역 합의를 폐기하지 않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어느 정도 개선됐기 때문에 바로 중국 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 두 나라의 증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증시에서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이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차트 일봉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차트 일봉 보시게 되면 좀 지루한 국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분명히 중간 바닥을 쳤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저 구간에서 대바닥을 쳤고 1차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이 부분도 눌림목 자체가 굉장히 적죠. 여기다가 지금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쌍바닥을 만들었고 다시 주가가 21이평선을 회복했습니다. 21이평선을 크게 뚫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21이평선을 뚫었고 이 구간에서 수렴 과정을 보이고 21이평선을 뚫었다는 얘기는 중간 바닥은 거의 확실하게 다졌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보실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걱정을 할 만한 타이밍은 일단 아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간 바닥을 쳤기 때문에 폭락에 대한 우려감은 없다. 다만 21선을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 주가가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리 단타를 쳐도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구간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주식을 매집을 해가지고 끌고 가면서 본격적인 반등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이런 차트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닥 일봉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역시 이제 관망 분야가 좀 더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가 양쪽에서 쌍바닥을 만들어낸 것서 강하게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죠. 21 이평선을 중심으로 어제 양봉이 나타났고 오늘 갭상승이 나서면서 21선을 뚫어버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봉 차트는 상당히 크지는 않지만 양봉이 연출되고 21 평선을 모두 뚫었다라는 측면. 바닥을 찍고 21 평균선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 자체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탄력적인 반등세는 아니지만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그런 단계는 일단 아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급등을 생각하지 말고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를 해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종목을 선취하는 이런 전략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 최근에 중간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확인의 정점으로 이번에 또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바뀔 수 있다.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내일의 한 수, 다음 주 시장을 좀 정리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다음 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시장을 보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오늘 한 수는 이제 주도주 먼저 움직인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주도주 먼저 네. 움직인다. 그럼 여전히 한규수 매니저님이 보는 주도주는 반도체라든가 IT, 5G 이쪽으로 가져가는 거 동일한가요? 네, 여전히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들 종목군들과 함께 비대면 관련주의 이제 그 NH, 그 네이버라든가 네.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죠. 지금 시장에선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IT 섹터들,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5G 이쪽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들 종목군들과 함께 거래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비대면 관련주들이죠. 그들 종목군들과 삼성바이오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전체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 종목군들의 강세 분위기가 아직은 좀 더 이어지고 있고 그들 주도주는 이미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일단 좀 주목을 하시 바랍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독립기념일 이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일 평균 5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셧다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독립기념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기념일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미국 전체적으로 봉쇄령을 내려서 셧다운을 하느냐 내지는 일부 주말을 중심으로 셧다운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만약에 미국 전체를 봉쇄를 해가지고 셧다운을 내리게 되면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충격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미국의 독립기념일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당국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요거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역시 미국의 대대적인 셧다운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뉴욕이라든가 이쪽에서는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전반적인 대대적인 어떤 셧다운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충격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제 바이오 제약업체들이 백신 임상에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품 개발도 상당폭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것도 시장의 어떤 강한 하반 경쟁을 이끌어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요, 이런 잔파동, 단기적인 변동성에서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 결국엔 실적과 성장성이 내재가 된 종목들이 이러한 잔파동을 이겨내면서 점진적인 반대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실적과 성장주를 이렇게 출렁거릴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잡아가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린 비대면 관련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 2차 전지라든가 또 5G라든가 이런 종목이 될 겁니다.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측면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드릴 것은 시장은 분명히 주도주를 중심으로서는 벌써 시세가 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수가 횡보세를 기록할 때 시장에서는 분명히 주도주는요, 시장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횡보세를 보이더라도 주도주는 알게 모르게 은근하게 시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자,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라는 종목의 차트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카카오라는 종목도 이미 당지로 올랐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 같이 미미하게 횡보 장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또 코스닥 지수는 21평선을 회복했습니다만 신고가는 형성되지 않았죠. 하지만 카카오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기록했고 네이버의 주가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주도주는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놀 단계가 아닙니다. 바로 주도주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이 구간은 우리 시청자들은 정말 노는 구간이 아니에요. 정말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장에 대장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 장세가 났을 때 모두 무서워서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모두 무서워서 주식을 매수 못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세는 지루하니까 어떤 종목이 갈지 모르니까 지루하니까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거의 뻔하죠. 그들 종목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매수를 해야 안전을 해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PSK 차트,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카카오는 비대면 관련주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PSK는 반도체 장비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주가는 지금도 꾸준하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100% 이상의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완만하게 올라갔죠. 지금 저는 2단 반등세가 나와서 굉장히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도 주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PSK 같은 종목들도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입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 대장주의 반등세는 여전히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의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나기 시작했다는 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5G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대장주들의 시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들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는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해볼 만한 그런 위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PSK의 일봉 차트를 보면요, 뭐 하루하루 급등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꾸준히 올라가면서 우리가 모르던 시간에 어느덧 계속 우상향을 했던 거예요. 이런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이 참 모르시고 네, 또 몰라요. 싫어하세요. 네. 물론 상한가 치는 거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네.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관과 외국인 세력들은 주식을 땡길 때 절대 주가 팡팡 땡기지 않습니다. 조금씩 땡겨요.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이 기간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3개월, 4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의 시간만 가지면 충분히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좋은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도주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더 해드렸어요. 참고해 보시고 또 그 종목이 뭔데 궁금해하신 분들은 저희 한규수 한큐에 네. 여러 번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유튜브에 콘텐츠 매일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시 보기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오늘의 한큐 종목으로 또 공개해 보죠. 자, 오늘 한큐 종목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네. 일단 오늘은 조금 시장의 상황에 이제 흐름을 감안을 해서 약간 사이드 종목으로 좀 빠져서 네. 자,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수건설. 어젠가요 그제도 저희가 또 사이드 쪽으로 빠져서 정치 테마주 하나 어제는 정치 테마주가 가져갔잖아요. 였고요. 자, 네. 오늘은 이제 남북경협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남북경협주가 이제는 그동안 뭐 쳐다도 안 봤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부가 좀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남북경협주는 뭐 2, 3년 전에 엄청난 시세를 뿜어냈던 종목들이죠. 그들 종목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높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남북한 간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제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폭파 사고가 있었죠. 뭡니까? 연락사무소 폭파하면서 남북한 간에 이제 경색 국면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위치는 뭐냐면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뭐 기사 한번 보셨을 겁니다. 연말 정도 선에서는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다시 한번 만나서 북미 간의 대화가 한번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현재 현 정부가 북미 간의 대화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또 위치상으로 김정은의 위치가 여전히 이제 북한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죠. 이 상태.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마냥 기다리기도 어려운 상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한번 그 반전의 매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다. 연락사무소 폭발을 통해서 또 다른 도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김정은이 그것을 제재시켰기 때문에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 때문에 남북경협주의 주가는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저는 이슈주라고 매매를 하더라도 초단타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재료가 중기 관점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중간에 잔파종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대선주들은 이제 시작이고 먼 시간이 많이 걸리십니다만 그 경협주들은 오히려 시간이 좀 그렇게 많이 걸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거 좀 주목하시는 게 좋겠고 특수건설 같은 종목들은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교량 그리고 철도 이런 지하를 터널을 공사할 때 거기에 쓰이는 장비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미 간의 남북 간의 어떤 경협이 이루어질 때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도 긴 시간 동안의 장기세가 횡보세가 나타났고 좀 조만간에 지방
조만간에 급등이 났죠. 남북 경협주가 동반해서 급등할 때 동반해서 급등을 했고 다시 눌림이 나왔습니다.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거예요. 추세 반전했고 그리고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바닥을 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우리가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질 만한 위치입니다. 다만 역시 모멘텀이 언제쯤 나올지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변동성도 커요. 절대적으로 비중 자체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5% 이내 소량 정도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소량 정도만 분량 조정을 해서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시세가 나게 되면 반등 좀 강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직전 고점 넘어서 직전 고점 부근 8,5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릴 테니까 그 점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는 6,200원.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저희가 사이드 DC로 종목을 또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경협주를 안 봤는데 이제는 좀 보려고 한다라면서 네. 특수건설을 갖고 오셨어요. 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크죠. 네. 이제 어제도 그랬고 또 오늘도 지금 약간 잠깐 사이드 종목, 이슈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네. 지수가 지금 답보 상태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IT 섹터라든가 종목들도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좀 지루하죠. 네. 이럴 때는 중소형주라든가 이슈주들이 중간에 제로가 나면서 득달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주를 중심으로 단기 수익을 좀 내는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주도주를 우리가 차분하게 끌고 갈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일부 자금은 소량 정도만 이런 이슈주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고 네. 이슈주들의 위치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주도주는 조금씩 움직이니까 시간을 가지고 가는 양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주가 8,500원, 손절가는 6,200원 제시해드렸고요. 그렇다고 주객전도 되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쵸. 여러분? 저희 한규세 한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